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K하이닉스는 지금 벌을 받는 종목이 아닙니다. 심사받는 종목입니다. 이 차이를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이닉스는 이번 AI 메모리 사이클에서 가장 화려한 왕관을 썼습니다. HBM 배장주, 엔비디아 핵심 공급망, AI 데이터 센터 최대 수혜주, 시장이 붙여준 이름값이 정말 컸습니다. 그런데 왕관이 클수록 무겁습니다. 좋을 때는 누구보다 빠르게 오르지만 의심이 생기면 가장 먼저 검증대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 주가가 흔들리는 이유는 단순히 회사가 약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시장이 묻고 있는 겁니다. HBM 프리미엄 아직 받을 자격이 있나? AI 데이터 센터 수요 정말 계속 커지나? 중국 AI 모델이 싸게 나오면 메모리 수요가 줄어드는 것 아닌가? ADR과 본주 수급은 다시 안정될 수 있나? 오늘 하이닉스가 다시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장중 200만 원을 다시 회복했고 미국에 상장된 하이닉스 ADR도 급등했으며 외국인은 한국 반도체를 다시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핵심은 단순히 하이닉스가 올랐다가 아닙니다. 하이닉스가 다시 AI 메모리 대장주의 가격표를 받을 수 있느냐? 목표가 420만 원이라는 숫자가 말하는 진짜 전제는 무엇이냐? 그리고 개인 투자자는 지금 따라가야 하느냐? 아니면 눌림과 수급을 확인해야 하느냐? 오늘은 이 질문을 중심으로 SK하이닉스의 반등 이유, 전망, 그리고 실전 대응 전략까지 깊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반등의 출발점은 미국 반도체였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오랜만에 3대 지수가 모두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진짜 중심은 지수가 아니라 반도체였습니다. 마이크론이 12% 넘게 급등했고 샌디스크도 14% 넘게 폭등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 넘게 뛰었고 SK하이닉스 ADR 역시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 흐름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최근 시장을 짓누른 핵심 공포가 메모리 피크아웃이었기 때문입니다. AI 수요가 둔화되는 것 아니냐? 메모리 가격이 너무 빨리 올라 이제 정점을 지난 것 아니냐? 빅테크가 AI 투자 속도를 줄이면 HBM과 서버용 D램 수요도 흔들리는 것 아니냐? 이 우려가 하이닉스를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메모리주가 한꺼번에 폭등했다는 건 시장이 질문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업황이 정말 꺾였나 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진 것 아닌가로 시선이 바뀐 겁니다. 하이닉스 반등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공포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알파벳 실적을 앞둔 AI 투자 기대입니다. 지금 시장은 알파벳 실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파벳은 단순한 인터넷 기업이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투자의 핵심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실적에서 봐야 할 것은 매출과 순이익만이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AI 설비 투자입니다. 알파벳이 AI 데이터 센터 투자 계획을 유지하거나 상향한다면 시장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AI 투자는 아직 살아있다. 클라우드와 AI 서비스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HBM과 서버용 D램 수요도 이어질 수 있다. 하이닉스에게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하이닉스는 이번 사이클에서 HBM 배장주로 평가받아왔습니다. HBM은 AI 서버의 초고속 혈관입니다. GPU가 두뇌라면 HBM은 그 두뇌에 데이터를 계속 밀어넣는 혈관인 셈이죠. 혈관이 막히면 아무리 좋은 두뇌도 제 성능을 못 냅니다. 그래서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빅테크가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계속하겠다고 확인해주는 순간 하이닉스의 HBM 수요 논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하이닉스가 움직인 건 단순한 낙폭과 대반등만이 아닙니다. 시장이 다시 AI 투자 지속성에 베팅하기 시작한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KB증권 리포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목표가 420만 원이라는 숫자만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숫자는 강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목표가 자체가 아니라 그 목표가를 가능하게 만드는 논리입니다. KB증권은 SK하이닉스의 AI 데이터 센터향 매출 비중이 70%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과거의 메모리 사이클은 가격 변동성이 컸습니다. 스마트폰, PC, 서버 수요가 흔들리면 D램 가격이 흔들렸고 가격이 흔들리면 실적도 크게 출렁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이클은 매출 구조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빅테크와 AI 데이터 센터
센터 중심의 기업 고객 매출 비중이 커지고 장기 공급 계약 비중도 늘어난다면 하이닉스의 실적 변동성은 예전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그때그때 시장 가격에 휘둘리는 회사가 아니라 빅테크와 장기 계약을 맺고 AI 인프라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이 붙이는 가격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메모리 사이클 기업이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핵심 공급 기업으로 재평가받는 것이죠. 목표가 420만 원의 진짜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장기 공급 계약입니다. 장기 공급 계약은 고객과 미리 물량과 공급 조건을 정해두는 방식입니다. 과거처럼 단기 가격이 오르내릴 때마다 실적이 크게 출렁이는 구조보다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예측 가능한 이익을 좋아합니다. 이익이 높아도 불안정하면 낮은 밸류에이션을 주고 이익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더 높은 가격표를 붙여줄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주가가 흔들린다고 해서 HBM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은 이번 조정을 거치며 하이닉스를 다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여전히 경기 민감 메모리 회사인가 아니면 AI 데이터 센터의 핵심 공급 기업인가? 이 질문의 답이 하이닉스의 다음 밸류에이션을 결정할 겁니다. 단기 변동성은 큽니다. 하지만 구조적 변화는 더 큽니다. 중국발 키미쇼크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최근 시장은 중국 문샷 AI의 키미 K3 같은 효율적인 AI 모델이 나오면서 크게 흔들렸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렇게 걱정했습니다. AI 모델이 더 싸고 효율적으로 돌아가면 빅테크가 굳이 데이터 센터 투자를 계속 늘릴 필요가 있느냐? 그럼 HBM과 D램 수요도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 우려가 하이닉스 주가를 강하게 눌렀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은 한쪽만 본 겁니다. 효율이 좋아지면 단위당 메모리 사용량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낮아지면 사용량은 훨씬 더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연비가 좋아지면 휘발유를 덜 쓸 것 같지만 운전 비용이 낮아지면 사람들이 더 많이 이동하면서 전체 소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AI도 비슷합니다. 추론 한 번에 필요한 메모리가 줄어도 AI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총 메모리 수요는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미쇼크는 단기 공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AI 사용량 확대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AI가 싸질수록 더 많이 쓰입니다. 더 많이 쓰이면 데이터는 더 많이 움직이고 메모리는 더 많이 필요해집니다. 이게 하이닉스 투자자들이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입니다. 오늘 국내 시장 수급도 중요했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7,000선을 회복했고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매수 사이드카는 시장이 너무 빠르게 오를 때 프로그램 매수 주문을 잠시 멈추는 장치입니다. 쉽게 말해 사겠다는 주문이 한꺼번에 몰렸다는 뜻입니다.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장중 200만 원을 다시 회복했고 삼성전자와 함께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여기서 개인과 외국인의 행동이 갈렸습니다. 개인은 급락과 급반등에 지쳐서 반등이 나오면 팔고 싶어집니다. 손실을 줄이고 싶고 다시 밀릴까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외국인은 오늘 반도체를 다시 담았습니다.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개인이 불안해서 던질 때 외국인이 받아가는 흐름이 나오면 시장의 색깔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외국인 매수가 며칠 이어지는지, SK하이닉스 본주와 ADR 움직임이 같이 안정되는지, HBM 밸류체인까지 돈이 퍼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수급 전환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투자자들이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하이닉스 본주만 보고 있으면 대응이 늦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이닉스가 강하게 움직일 때 실제 돈은 본주보다 먼저 HBM 장비주, 패키징, 기판, 전력 인프라 쪽에서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HBM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장비가 필요합니다. 패키징이 필요합니다. 기판이 필요합니다. 전력 인프라와 냉각도 필요합니다. 특히 하이닉스가 HBM 공급을 늘리고 장기 공급 계약을 확대한다면 후방 밸류체인에서 먼저 거래 대금이 터지는 종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장주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전 세력들은 먼저 후방 수혜주를 확인합니다. 어떤 HBM 장비주에 거래 대금이 붙는지, 어느 기판주가 장중 저점을 높이는지, 전력 인프라 종목이 지수보다 강하게 버티는지, 이런 실시간 수급 경로를 파악하는 방법은 영상 후반부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하이닉스가 오르는 날을 맞히는 것보다 하이닉스보다 먼저 돈이 들어가는 종목을 찾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이제 하이닉스 전망을 시나리오별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한 재평가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가 나오려면 알파벳 실적에서 AI 설비 투자 계획이 유지되거나 상향되어야 합니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까지 AI 데이터 센터 투자 기조가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마이크론과 샌디스크의 급등도 하루짜리 반등에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SK하이닉스가 200만원 회복 이후 안착을 시도하고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져야 합니다. 여기에 HBM 장비주와 패키징, 기판주까지 같이 움직이면 강한 신호입니다. 이 흐름이 나오면 장기 보유자는 핵심 물량을 쉽게 줄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이닉스의 AI 데이터 센터 매출 구조 변화와 장기 공급 계약 확대 논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단기 반등 물량을 가진 투자자는 장 초반 급등에 흥분하기보다 장중 눌림에서 수급이 유지되는지 확인하면서 일부는 홀딩, 일부는 수익 관리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고점 보유자는 무리하게 물타기 하기보다 본주와 ADR이 함께 안정되는지를 확인한 뒤 평단 조절을 검토해야 합니다. 신규 매수자는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강한 재평가 시나리오에서도 시초가 추격은 위험합니다. 눌림에서 외국인 수급과 HBM 밸류체인 확산이 확인될 때 분할 접근이 맞습니다. 강한 시나리오에서도 조급하면 당합니다. 두 번째는 기본 시나리오입니다. 하이닉스는 반등하지만 시장이 아직 완전히 믿지는 못하는 경우입니다. 알파벳 실적이 무난하고 AI 투자 계획도 유지되지만 투자자들이 여전히 AI 투자 회수는 언제 되느냐는 질문을 남겨두는 흐름입니다. 이 경우 하이닉스는 급등 후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장 초반 200만원을 회복해도 차익 실현이 나오고 다시 눌림에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며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장기 보유자는 산업 논리가 살아있다면 핵심 물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 대응 물량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급등 구간에서는 일부 수익을 확보하고 눌림에서 다시 수급이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고점 보유자는 본점만 기다리기보다 반등 때 계좌를 가볍게 만드는 전략을 병행해야 합니다. 변동성이 큰 종목을 무겁게 들고 있으면 판단이 계속 흔들립니다. 신규 매수자는 급등을 따라가기보다 하이닉스 ADR과 국내 본주의 흐름이 함께 안정되는지 외국인 현물 수급이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시나리오는 나쁜 흐름이 아닙니다. 바닥은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흔들면서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는 조심 시나리오입니다. 미국 반도체 급등이 하루짜리 반발 매수에 그치고 알파벳 실적에서 AI 투자 속도 조절 신호가 나오거나 클라우드 성장의 둔화가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또 하이닉스 ADR이 다시 흔들리고 외국인 매수가 하루 만에 끊기며 HBM 밸류체인으로 돈이 확산되지 않는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오늘의 급등은 강한 추세 전환이 아니라 급락 이후의 기술적 되돌림일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이 나오면 장기 보유자는 산업 논리가 실제로 훼손되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매출 비중 확대와 장기 공급 계약 논리가 유지된다면 핵심 물량을 급하게 던질 필요는 없지만 빅테크 투자 축소가 실제로 확인된다면 보유 논리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단기 반등 물량은 빠르게 관리해야 합니다. 장 초반 강했지만 장 후반에 밀리고 외국인 매수가 끊기며 후방주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일부 비중 축소가 필요합니다. 고점 보유자는 절대 무리한 물타기를 하면 안 됩니다. 가격이 싸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매수하면 계좌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신규 매수자는 관망이 우선입니다. 조심 시나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입니다. 현금이 있어야 다음 눌림에서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풀 매수는 용기가 아니라 위험일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 투자자가 지금 가장 조심해야 할 감정은 포모입니다. 200만원을 다시 회복하니까 마음이 급해집니다. 지금 안 사면 놓치는 것 아닌가? 외국인이 사는데 나도 따라가야 하나? KB 목표가가 420만원이라는데 지금도 싼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가는 방향을 보는 참고 자료이지 오늘 시초가에 무조건 따라가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하이닉스는 좋은 기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기업도 나쁜 위치에서 급하게 사면 계좌가 흔들립니다. 신규 매수자는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200만원 회복 후 장중 저점이 지켜지는지. 둘째, 외국인 현물 매수가 며칠 이어지는지. 셋째, HBM, 장비주와 패키징, 기판, 전력 인프라로 수급이 확산되는지. 이 세 가지가 확인되면 분할 접근의 근거가 생깁니다. 한 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분할이 답입니다. 현금이 대응력입니다.
하이닉스 보유자는 물량을 세 가지로 나눠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장기 핵심 물량입니다. 이 물량은 AI 데이터 센터 매출 비중 확대, HBM 경쟁력, 장기 공급 계약 확대, 빅테크 AI 투자 지속성을 보고 가져가는 물량입니다. 하루 변동성으로 판단할 물량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단기 대응 물량입니다. 오늘 같은 급등장에서 장중 수급과 종가를 보며 조절하는 물량입니다. 장 초반 강했지만 오후에 밀리면 일부 줄일 수 있고 눌림에서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면 조금 더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위험 물량입니다. 고점에서 무리하게 따라 산 물량, 신용으로 잡은 물량, 계획 없이 물타기한 물량입니다. 이 물량은 반등 때 계절을 가볍게 만드는데 써야 합니다. 하이닉스는 변동성이 큰 종목입니다. 좋은 종목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절을 무겁게 들고 있으면 좋은 흐름이 와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핵심 물량은 논리로 가져가고 단기 물량은 수급으로 판단하며 위험 물량은 계좌 생존을 위해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 이후 반드시 봐야 할 체크포인트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SK하이닉스가 200만원 회복 후 안착하는지 봐야 합니다. 터치만 하는 것과 안착하는 것은 다릅니다. 둘째, 하이닉스 ADR이 강세를 이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투자자들이 하이닉스를 계속 AI 메모리 대표주로 사주는지가 중요합니다. 셋째, 외국인 순매수가 반도체에서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오늘 1조 원대 외국인 매수는 의미 있지만 핵심은 연속성입니다. 넷째, 알파벳 실적에서 AI 설비 투자 계획이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급등이 하루짜리로 끝나는지 메모리주 전반으로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여섯째, HBM 장비주와 패키징, 기판, 전력 인프라로 돈이 확산되는지 봐야 합니다. 일곱째, 키미 쇼크가 단기 노이즈로 끝나는지 실제 AI 투자 축소 우려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체크 포인트가 있어야 급등에는 추격하지 않고 눌림에는 공포에 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약속드린 돈의 길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이닉스가 다시 AI 메모리 대장주로 움직인다면 돈은 본주 하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HBM을 더 많이 만들려면 장비가 필요합니다. 패키징이 필요합니다. 기판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전력 인프라도 필요합니다. 즉, 하이닉스가 움직이기 전후로 반드시 후방 수혜주에서 신호가 나옵니다. 문제는 이 신호를 장중에 혼자 다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주도주 알림센터에서는 세력들이 먼저 싹쓸이하는 핵심 수혜주의 실시간 매수 타점 후보를 정확한 주파수로 필터링해드립니다. 하이닉스가 움직이기 전 HBM 장비주와 패키징, 기판, 전력 인프라에서 먼저 거래대금이 터지는 종목을 포착하고 무리한 추격이 아니라 수급이 확인되는 눌림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는 속도가 생명입니다. 늦게 보고 따라가면 이미 가격은 떠 있습니다. 먼저 움직이는 돈의 방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칭 채널과 가짜 링크가 많으니 반드시 영상 아래 더보기란의 신청 페이지를 통해서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SK하이닉스는 단순히 오늘 급등한 종목이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매출 구조 전환을 통해 다시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을 수 있는지 시험받는 종목입니다. 미국 반도체가 급반등했고 하이닉스 ADR도 뛰었고 외국인은 한국 반도체를 다시 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KB증권은 AI 데이터 센터양 매출 비중 확대와 장기 공급 계약 증가를 근거로 목표가 42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하루짜리 뉴스가 아닙니다. 하이닉스의 매출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검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알파벳 실적이 AI 투자를 확인해주는지, 외국인 수급이 이어지는지, 하이닉스 ADR이 안정되는지, HBM 장비주와 패키징, 기판, 전력 인프라로 돈이 확산되는지 이걸 확인해야 합니다. 하이닉스는 다시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기회를 수익으로 바꾸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는 강했습니다. 미국 반도체가 폭등했고 하이닉스 ADR이 급등했고 국내에서는 200만원 회복 시도가 나왔습니다. 코스피도 7,000선을 회복했고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건 포모입니다. 오늘 올랐다고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봐야 할 것은 수급의 지속성입니다. 외국인이 계속 사는지, 알파벳 실적이 AI 투자를 확인해주는지, HBM, 밸류체인으로 돈이 확산되는지,
장중 저점과 종가가 강한지 이 기준을 봐야 합니다. 하이닉스는 AI 메모리 대장주입니다. 하지만 대장주일수록 검증도 더 강하게 받습니다. 장기 보유자는 AI 데이터 센터 매출 구조와 장기 공급 계약 논리를 봐야 하고, 단기 보유자는 장중 수급을 봐야 하며, 고점 보유자는 계좌를 가볍게 만드는 전략도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신규 매수자는 추격보다 확인입니다. 시초가보다 종가, 뉴스보다 수급, 본주보다 HBM 밸류체인 확산, 바닥 맞추기보다 먼저 살아나는 주도주, 그리고 신용과 레버리지는 줄이고 현금과 분할로 대응하는 전략, 이 기준을 갖고 다음 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눈앞의 고가창은 다시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의 방향은 결국 드러납니다. 그 방향을 늦게 보면 좋은 종목을 알고도 늦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